안녕하세요. 오문사입니다. 저는 올해 33인 남자입니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2해 전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 처음으로 결혼을 진지하게 꿈꾸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년을 사귀었고 자연스럽게 결혼 약속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의 집으로 첫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네 집안은 교수 집안이었습니다. 두 분 다 대학 교수님이었죠. 게다가 여자친구는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재직했던 대학의 대학원생이자 조교였어요. 교수 집안이란 프라이드가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긴장으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꼭 무슨 면접을 보러 가는 기분이 들더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부터 느껴지는 공기, 반듯한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 정리된 골동품들, 그리고 두 분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압박감이 저를 짓눌러 왔습니다. 어서 와요. 교수님다운 청중한 인사였지만 눈빛은 이미 평가를 시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서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식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상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한상 차림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집안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고풍스럽고 묵직해서 역시나 교수님 집안답더라고요. 회사 생활은 어떤가요? 장인어른이 될 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배우는 단계라서 아직 적응 기간이라서 그런지 힘들긴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인가? 아, 네. 아버지는 공기업에 재직 중이시다가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부모님 이혼을 하셨다고 한 것 같던데 아버지랑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지냈나? 갑자기 부모님의 이혼 얘기가 나와서 진땀이 났습니다. 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지만 아버지와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와 살았나? 네, 그럼 상견례를 한다면 두 분 다 모시고 올 수 있는 건가? 갑자기 속사포 질문에다 상견례에 이미 이혼하신 부모님이 참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황해 버렸습니다. 그건 어머니랑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은 어머니랑 함께 살고 있나? 네. 아버지는 최근에 언제 만났나? 네, 2주 전에 만나 뵈었습니다. 그러자 이라고 하시며 조금 생각에 잠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갈라졌습니다. 이상하게 무거운 그 집안의 분위기가 저를 긴장하게 만들더라고요. 질문을 던진 예비 장인어른도 어찌도 그렇게 진지하고 무겁게 말씀을 하시던지 제가 원래 잘 긴장을 하지 않는 타입인데 조심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장모님이 부드럽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이 2년이나 사귀었으니 서로 집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겠죠? 네, 그럼 어머니는 왜 하필 어린 동생도 있다던데 아버지랑 이혼을 하셨는지 내가 알아도 되겠어요? 내 딸 말로는 그냥 성격 차이라고 하던데 그때 그 시절엔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는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뜻밖의 질문이라서 제가 조금 당황해 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장모님이 그러셨어요. 말하기 곤란하면 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내 딸을 통해서라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또 예비 장인어른이 그랬습니다. 장인어른의 눈빛이 한층 날카로워졌습니다. 성격 차이라? 그 말로는 뭔가 부족하군요. 혹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하셨을 것이 아닌가? 결혼은 집안끼리 인연을 맺는 것이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지. 말하기가 곤란한 내용인가? 아니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으로는 저희 할머니와 고모들의 시집살이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이혼을 시켰다고 했어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사이는 나쁘지 않아서 두 분 이혼한 이후에도 매주 한 번씩 저와 동생을 만나기 위해서 아버지를 만나곤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재혼하신 이후에는 저만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나 나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원하신다면 상견례는 물론 결혼식장에도 아버지가 참석하시려고 하실 거예요. 그러자 이비 장모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좋은 사이면서 왜 이혼을 했을까?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 어머니가 그래도 대단하신 분이네. 자식들을 위해서 속마음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으니 말일세. 그 옛날에 어린아들이 둘씩이나 있는데 이혼을 할 정도면 틀림없이 작은 일은 아니었을 거야. 솔직히 말하네. 다른 거는 다 괜찮아도 자네 부모님 일찌감치 이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꺼림칙하네. 그 말에 저는 몸이 얼음처럼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정쩡하게 내가 있자 여자친구가 예비 장인과 장모님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 둘만 좋으면 된 거지.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건 말건 무슨 상관이라고 그래요? 촌스럽게. 촌스럽다고 했냐? 우리 집안은 교수 집안이다. 네 할아버지도 교수이셨고 네 아버지와 나도 교수야. 너도 대학 교수가 될 것이고 말이다. 너는 너에게 대시하는 남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물러터진 게야?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 나중에 말 나오는 것보다는 결혼 전에 확실히 해두는 게 더 좋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 부모님 사이에 큰 문제가 있어서 이혼하신 것은 아닌 걸로 압니다. 그저 할머니와 고모들이 저희 어머니께 시집살이를 고되게 시켜서 저희 할아버지가 이혼을 하라고 하셔서 하신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또 예비 장모가 그랬어요. 그것도 문제네. 그때 그 시절에는 시댁 갑질이 많았던 시대가 아닌가. 보통 다 감내하고 살곤 했었는데 어머니가 그것도 못 견뎠으니 오죽하면 자네 할아버지가 이혼을 시켰겠는가? 참을성도 부족하고 인내심도 부족한 모양일세. 그때는 다들 시댁 갑질에도 여자들이 참고 살았던 시대가 아니었어? 상당히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기 싫으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을 내 어머니에 대한 편견을 갖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함부로 내 앞에서 하시다니 기분이 영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이것 또한 사위 면접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혹시 떠보는 게 아닐까 싶어서 최대한 이의를 다 갖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예비 장인어른이 또 물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왜 재혼을 하지 않으셨나? 그냥 재혼은 꿈도 안 꾸셨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도 있는데 어떻게 재혼을 하시려고 했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혼자이셨단 말인가? 네. 사귀는 분도 없으셨나? 제가 알기론 없으셨어요. 취조당하는 기분이 이런 걸까 싶더군요. 결혼을 허락을 받으러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저희 부모님의 이혼 말이 오가다니 아무리 결혼이 한 집안과 집안이 인연을 맺는다지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시선은 날카롭게 내 얼굴을 꿰뚫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네. 두 집안이 서로를 인정해야 성립되는 법이지. 목이 바짝 말라 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물도 돌덩이처럼 느껴지더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십니다. 저와 형을 혼자 키우시며 할아버지를 도와서 회사를 일고 오셨습니다. 장모님이 미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회사를 직접 운영하시나? 네, 작은 회사지만 업계에서는 꽤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보일까 싶어서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은 고기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사유가 그렇게 불분명하다면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구만. 식사를 하다가 체할 듯이 가슴이 미어오는데 꼭 참았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마탱가리도 없는 식사는 처음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지난 27년이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참 만에 식사를 마치고 나온 후에 차를 한 잔을 마시면서 예비 장인과 예비 장모님이 무거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더니 예비 장인 어른이 나를 보더니 그러더군요. 나는 자네가 내 사윗감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네. 미안하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네만 나는 이만 할 일이 있어서 내 방으로 가겠네. 라고 하며 일어나서 서재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두 손을 모은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기도 어정쩡한 상태로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가 내게 그러더라고요. 걱정 마. 우리 엄마가 허락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 아빠는 원래 저렇게 고루하신 분이야. 그러자 웃으며 온화한 모습으로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내게 그러더군요. 내 딸이 원래 저러네. 너무 착하고 순수하게 자라서 철이 없어.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이 결혼은 반대일세. 그러자 내 여자친구가 놀라며 여자친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반대라니요? 왜 반대를 해요? 너는 가만히 있거라. 네가 뭘 알아? 결혼은 아무하고나 하냐? 어른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까 왜 반대를 하냐고요? 찬영 씨가 직장이 없기를 해요? 아니면 못나기를 했어요? 내가 좋아서 선택한 사람이라고요. 이혼한 가정에서 자란 것이 문제다. 나는 정상적인 집안과 인연을 맺고 싶어. 일부러 그런 집안에 너를 보내서 고생시키고 싶지도 않고 손자도 그런 집안에서 키우고 싶지도 않다. 그게 이유야. 세상에 너 좋다는 남자도 많은데 하필 결손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결혼을 왜 하니? 여기까지 왔는데 미안하네만 내 딸을 자네한테 줄 수는 없네. 그러니까 다시는 내 딸과 만나지도 말고 결혼 엉강생심 넘보지도 말게. 미안하네. 이만 가줬으면 하네. 여자친구는 그런 자기 엄마한테 난리였습니다. 엄마,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반대를 할 생각이었으면 왜 초대를 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사람 얼굴을 한 번 보고 반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게 아니냐. 너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 사람과 결혼 생각을 접어라. 알아들었니? 엄마, 너무하세요. 찬영 씨는 진짜로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 집안이 좋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어디다 내놔도 절대로 꿀리지 않는다고 자부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드신다니 어쩔 수가 없네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게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혼 문제가 저희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라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저희 부모님, 특히 저희 어머니는 어떤 부모님보다도 훌륭하신 분이셨으니까요. 저도 에린이와의 결혼은 하지 않는 쪽으로 깊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이의를 갖춰서 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잘 참았어요. 이런 가짜는 사람들과는 더 길게 말할 필요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저에 대한 어떠한 모욕은 참아낼 수가 있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희 엄마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 모욕하는 것은 더 이상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도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잠깐이었지만 꼭 참았어요. 이 또한 내 태도를 살피려는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자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엄마, 말 좀 가려서 하세요. 네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최소한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니?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 그랬습니다. 그 부분이 꺼려서 저를 사위로 받아들이기 곤란하시다면 저도 이 결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와버렸고 여자친구와는 연락이 와도 답장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 어머니를 모욕하는 그런 몰상식한 집안과는 저도 인연을 맺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런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최하시는 포럼에 업계의 다수의 귀빈들이 초청이 되었고 거기에는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대학 교수들도 다수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주최하는 모든 회의와 포럼과 모임에 참석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인맥과 업계 상황을 잘 파악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회의장 입구에 있는 수많은 관계자들이 미리 와서 할아버지 엄마를 맞이하기 위해서 도열하고 있었어요. 저는 앞자리에서 먼저 내려서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함께 기다리고 있는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나와서 할아버지와 엄마를 맞이하고 있는 인사들 중에서 맨 끄트머리에 있던 한 분이 왠지 낯이 익었어요. 누군가 했더니 한 달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할아버지를 부축을 하고 함께 걸어오는 내내 눈을 크게 뜨고 계속 쳐다본 모양이더군요. 그랬어도 설마 하니 회장님의 손자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모양이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90도로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똑같이 인사를 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 여친 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황당한 듯이 내게 대번에 그러더군요. 자네가 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나? 회장님 운전기사였구먼. 회장님이나 잘 보필하게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고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라고 하자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던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는 획 돌아다 보며 그랬습니다. 뭐? 운전기사? 당신은 내 손자가 내 운전기사로 보이요? 그 말에 전 여친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으로 놀라 자빠졌습니다. 진짜로 이분이 회장님의 손자가 되시는 겁니까? 당신은 귓구멍이 막혔는가? 라고 꾸짖자 수행비서들이 전 여친 아버지에게 그랬습니다. 말 조심하시죠. 이분은 이번에 본부장님으로 오신 회장님의 손자이십니다. 라고 하자 또 한 번 눈을 크게 찢겨뜨고 입을 쩍 벌리더라고요. 나는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내가 신경을 쓸 인간이 아니었으니까요. 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수십 명의 기빈과 교수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여친 아버지는 눈에 띄게 벌벌 떨며 안절부절을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제 알았냐? 내가 누구란 것을? 사람들의 표정과 대화 속에서 오늘의 포럼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산업과 연구 연결고리를 만드는 중요한 창임을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와 함께 자리하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보고 느끼는 것들이 앞으로 너에게 큰 자산이 될 거야 라고 하셨어요.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나는 단순한 할아버지의 손자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곁에서 배우고 경험하며 가문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이해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포럼이 시작되자 할아버지가 단상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묵직하지만 온화한 목소리로 인사말을 전하시고 오늘 모임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하셨죠.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발표회가 아니라 업계와 학계가 서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더불어서 내 손자를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여기에 있는 내 손자가 두루 다 맡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 내 손자 서창영군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제가 단상에 올라서서 간단한 인사를 했습니다. 그 후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나와 인사를 나누려고 줄을 섰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던 전 여친의 아버지의 모습이 잠깐씩 내 시야에 비추더군요. 하지만 그날 전 여친의 아버지는 나와 인사를 하려고 줄을 서지는 않았어요. 낯짝이 부끄러웠을 테죠. 포럼이 중반에 접어들자 할아버지가 나를 잠깐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거라. 너한테 좋은 경험이 될 거다. 라고 하시며 대학교 교수진들을 내 앞에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전 여친의 아버지도 끼어 있더군요. 그냥 놀라서 어쩔 줄 몰라하는 얼굴로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내게 말 한마디도 못 건넸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뒤로 빠지더니 어느새 도망치고 없더라고요. 감히 내게
어머니에 대한 그런 모욕을 줘놓고서 내 정체를 알게 되자 내가 무서웠던 모양이었을 테죠. 그런 후 며칠 후에 뜬금없이 전 여친 아버지가 내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정말 미안하네. 나는 예린이 아버지네. 무슨 일이시죠? 저는 당신 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게 존칭을 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랬습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회장님의 손자인 줄도 모르고 제가 함부로 까불었습니다. 본부장님으로 승진을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 딸 에린이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본부장님이 괜찮으시다면 에린이는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주섬주섬 말을 하더라고요. 어째서 사람이 이렇게 다를까 싶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집안이 서로 어울려야 만나죠.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만 교수 집안과는 저희 집안과 맞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어디다 대고 함부로 들이대는 거예요? 아, 참. 전화를 주신 김에 알려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도하던 프로젝트가 전격적으로 제외되었고 그동안 성과도 없는 연구비가 완전 삭감이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그만 끊겠습니다. 라고 하고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전 여친 아버지가 내게 함부로 전화를 거는 일은 없었어요. 며칠 뒤 업계에서는 큰 소식이 퍼졌습니다. 바로 그 교수, 전 여자친구 아버지가 주도하던 연구 프로젝트가 전격적으로 제외되었고 막대한 연구비가 완전히 삭감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후원자이자 업계 큰손인 할아버지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죠. 그 교수 결국 업계에서 설자를 잃은 거야. 회장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그러자 내 옆에 또 쫓아와서 용서를 빌겠다며 비서실로 찾아왔다고 하길래 도대체 왜 그러나 싶어서 만나줬어요. 나를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참 나이도 많고 대학교수나 되는 사람이 품위도 없이 자식 같은 사람한테 빌고 자빠졌다니 정말 구차하더군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겠습니까? 그때는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 딸을 봐서라도 아직 예린이가 본부장님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탁입니다. 교수 집안이라며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이 한 번 내뱉은 말에 책임은 질 줄 아셔야죠. 저는 덕분에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딸을 앞세워서 어떻게 해볼 생각인가 본데 이런 부모를 둔 딸은 저희 집안에서는 경계 대상 1호입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직원들한테 끌려 나가기 전에 품위 있게 나가세요. 라고 하자 비굴하게 얼굴을 푹 숙이고 인사를 90도 각도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구역질이 나려고 했습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저렇게 비굴하게 땅바닥을 기다시피 하면서 내게 그렇게 우리 엄마까지 모욕을 하면서 집안이 어쩌고 저쩌고 그랬나 싶으니 예린이한테 있었던 그나마 남아있던 사귀었던 전까지 깡그리 삭제를 시키더군요. 차라리 나를 찾아오지 않고 그냥 숨 죽이고만 있었어도 이렇게 내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지는 않았을 텐데 인간의 욕심이 사람을 멍청하고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싶어 참 씁쓸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엄마가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한번 아니다 싶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더 큰 길을 걸을 수 있단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